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시기 데이터베이스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정보 처리 기사에서 기출된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4년 3회 시험과 같이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들이 돌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최근 기출 문제들을 보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가 살짝 편집돼서 짜집기 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존에 어떠한 용어들이 기출이 됐고 어떤 식으로 기출되었는지 쭉 총정리를 해보면, 자,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큰 변형 없이 이전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면 아마 이 특강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005년 4회 시험부터 최근 기출 문제까지 자, 데이터베이스 용어들 정답들로 출제된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형태로 출제됐는지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2005년 4회 시험부터 현재 시험 방식으로 바뀌어서 시험이 시행됐어요. 자, 지금 여기 네모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속성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아니라 자, 테이블 내에 존재하는 필드명이에요.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 아이디라고 하는 필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신 교재를 보시면 2006년 1회 시험에서 기출된 이 정답과 여러분들 2012년 2회에서 기출된 정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자, 요놈하고 2012년 2회 정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바뀌었어요? 2012년 2회에는 아이디가 1번 정답이었고 네임이 2번 정답으로 이 순서만 바뀌었죠. 캐스케이드, 뷰, 인덱스 똑같죠. 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2006년 1회 문제가, 시험 문제가 살짝 이 문제 정답 순서만 바꾸어서 짜집기 돼서 2012년 2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최근에는 기존에 기출됐던 용어들이 그대로 또는 문제 자체가 아예 그냥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임이나 아이디와 같은 이런 정답을 또 눈여겨 봐두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또 정답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6년 4회 보세요. 2006년 4회 보시면은 딱 보면 관계대수가 출제됐구나 알 수 있는데, 2006년 4회 정답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는데 어디 정답을 보시냐면 2013년 2회 정답을 보세요. 자, 정보처리 기사 2013년 2회 정답을 보시면 13년 2회 정답하고 거의 동일하죠? 자, 뭐만 달라요? 여기에서 셀렉트가 나왔고 이 부분이 똑같죠? 2번과 3번과 4번 정답이 아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013년 2회 시험에서는 1번이 관계 해석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정답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5번이 디비전, 6번이 내추럴로 출제가 됐죠? 자, 따라서 내추럴 조인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조인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살짝 변형돼서 조인 괄호를 빼버리고 내추럴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넣어서 짜집기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2006년 4회 시험 문제가 살짝 짜집기 되면서 2012년, 2013년 2회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정답 자체를 쭉 봐두고 어떻게 출제됐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봐두시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정답 찾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2005년 4회 첫 시험부터 볼게요. 자, 2005년 4회 첫 시험의 정답은 엔터티라고 하는 개체,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란 뜻이죠. 참조 무결성, 프라이머리 키, 주키, 제1정규형, 제3정규형, 평이한 용어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 용어들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본 강의 다 들으셨다면 엔터티, 개체가 무엇이고, 데이터 딕셔너리, 참조 무결성, 프라이머리 키, 제1정규형, 제3정규형, 너무나 눈에 익은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그죠? 자,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대충 보면, 자, 우리 교재에는 2005년 4회 기사기출 문제가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상단에 문제은행으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자, 2005년 4회 기사기출 문제 보실 수 있는데 다운 안 받으셔도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대한은행의 데이터 모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자, 이것들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오류였다. 그러면 이 문장 하나 가지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관계 설정과 관련된 오류였다. 이것들 간의 관계 설정.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존재합니까? 개체와 개체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갈 정답이 엔터티. 개체와 개체들 간의 관계 설정에 뭔가 오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관계의 종류는 자, 1대1 또는 뭐 1대0, 1대 다 관계로 해당 개체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카디널리티를 파악한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따라서 1번 문제 정답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출제됐다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합니다. 자, 2번 문제 정답을 보면은 대충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속성명이 다르게 쓰였다는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에 똑같은 우편번호 속성인데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포스트 코드, 그래서 포스트 코드의 약자 CD를 써서 포스트 코드라고 하는 속성명을 썼고,
또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집 코드라고 하는 똑같은 우편 번호인데 A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는 이런 이름을 쓰고 B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는 이런 이름을 썼단 말이죠. 똑같은 우편 번호인데. 따라서 이것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전에 뭐가 구축이 되어야? 데이터 딕셔너리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잘 정리를 해놔야 우편 번호니까 여기서 A 릴레이션의 요놈도 우편 번호고 B 릴레이션의 요놈도 우편 번호니까 하나로 속성명을 통일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전을 미리 구축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이 데이터 사전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됐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은 개체관계가 1대-n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사기본과 어학개체들 간에는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한 이 규칙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결성 유지를 위한 규칙. 그러면 무결성 제약 조건.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떠오르죠. 자, 그럼 그 중에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어학사항은 인사기본의 이것인 4번 값을 갖고 있거나 널 값을 가져야 한다. 자, 인사 기본 테이블에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만 보면 어렵죠. 그런데 실제 문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래쪽에 ER 다이어그램이 다 나와 있었어요. 자, 3번 문제 정답은 뭐예요? 참조 무결성 규칙이죠. 물론 이것에 대한 설명도 더 있습니다. 자, 뭔가 관계가 1대-n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사 기본과 어학사항 개체들 간에는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참조 무결성 유지. 자, 왜냐면 두 개의 릴레이션이잖아요. 두 릴레이션의 무결성 규칙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참조 무결성이죠.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더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어학사항은 인사기본의 무슨 키인? 기본키가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한 주키예요. 자, 4번 문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왜 주키지 하시겠지만 실제 문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사기본의 이것인 4번입니다. 그럼 4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ER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오고 인사기본이라고 하는 ER 다이어그램 맨 위에 기본키로 4번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4번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기본키인 4번을 이쪽에서 참조해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기본키, 주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 자, 하지만 현재 설계된 어학사항 개체에서는 인사기본 개체의 주키인 4번 속성이 어학사항 개체의 OL의 식별자로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주키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문제 부분 5번과 6번 부분 한번 볼게요. 자, 5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 정의에 위배되므로 뭔가 정규화 정의에 위배된답니다. 정규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근데 위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칼럼이 원자 도메인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정규화 정의. 이게 뭐예요? 뭐가 보입니까? 원자라고 하는 말이 보이잖아요.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1정규형의 원칙이죠. 자, 따라서 이것이 위배됐으니까 제1정규형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5번에 들어갈 정답이 제1정규형이 된 거예요. 문제 유형만 받으세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짜집기다 나온다면 거의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러한 문장들 전체적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계속 갈게요. 여기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보험회사명은 보험증 번호에 이행종속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행종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 이것에 위배되는 이행종속이 발생했다라 그러면 몇 정규형 위배입니까? 3정규형에 위배되는 거죠. 자, 제3정규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 5번 제1정규형은 어떤 릴레이션 R의 도메인들이 오직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는 게 바로 제1정규형 5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릴레이션 R이 ENF, 이정규형을 만족하면서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비이행적, 다시 말하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6번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제3정규형.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어렵지 않게 정규화와 관련된 내용도 출제됐죠. 개체, 그리고 데이터 딕셔너리, 참조 무결성, 프라이머리 키, 1정규형, 제3정규형. 자, 문제 출제된 유형들 대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울 거 없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 1회 기사에서 기출된 용어들 보겠습니다. 자, 2012년 2회 시험에서도 그대로 기출이 됐죠. 자, 네임과 아이디는 속성명이고요. 자, 캐스케이드 뷰 인덱스라고 하는 용어가 기출이 됐어요. 자, 우리 교재 268페이지에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SQL 문장이 나왔고 여기에 가로가 나왔네요. 자, 번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 이외에서는 여기가 이제 1번이고 여기가 2번으로 출제됐겠죠. 번호만 바꿔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키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나왔죠. 학생 테이블과 코스 또는 인스트럭터 릴레이션의 ID 속성은 기본키이고, 그러면 ID 속성이 기본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ID라고 하는 속성을 기본키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이 ID가 된 거고 2012년에는 이게 1번으로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on delete 삭제가 일어날 때 set null 값으로 바꾸고 on update 수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자, 문제의 힌트는 여기에 있죠. 자, 부모 릴레이션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자식 릴레이션의 외래키 값이 모두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 값으로 연쇄적으로 수정된다. 연쇄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여기 들어갈 정답은 뭐가 될까요? 캐스케이드 옵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3번 문제 정답이 캐스케이드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린키를 만들었어요. 메이저라고 하는 속성으로 포린키를 만들었고 레퍼런스 참조한다. 그러면 요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참조키를 만들 때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 자식 테이블에서 부모 테이블의 기본키를 찾아가니까 그러면 이 1번 정답을 풀 수 있는 키워드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테이블의 기본키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 답 다 나왔죠.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의 네임 속성이 기본키라 그랬어요. 자, 네임 속성이 기본키라고 했으니까 아하, 자, 2번 정답에 들어갈 정답은 1번 정답이군요. 자, 1번에 들어갈 정답은 네임이 되겠죠. 번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험 때 1번, 2번 뒤바꿔 쓰신 분들 많아요. 이걸 가지고 아이디, 1번에 아이디, 2번에 네임 이렇게 하신 경우 많았어요. 번호 잘 보셔야 됩니다. 1번이 네임이고 2번이 아이디죠. 됐죠? 그리고 3번 정답은 캐스케이드가 된다는 거 빠르게 할 수 있네요. 자, 이것은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요것만 봐도,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용어만 봐도 정답이 나와야 합니다. 자, 데이터 접근 제어로 보안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크리에이트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뷰가 되는 거죠. 자, cc라는 이름의 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테이블에서 셀렉트 선택을 해와서 이러이러한 속성값들을 선택해와서 cc라고 하는 이름의 뷰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4번 정답 뷰가 되겠고요. 자, 5번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자,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자주 검색되는 속성, 기본키나 외래키, 정렬의 순서로 사용되는 속성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생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대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힌트도 있네요. 인덱스죠, 인덱스. 자, 따라서 인덱스가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정답은 인덱스로 출제가 됐던 거죠. 자, 크리에이트 유니크 인덱스. 자, 유일한 인덱스. 일반적 기본키나 이러한 것들이 유니크 인덱스로 많이 설정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어렵지 않게 2006년 1회 시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2006년 이외에 기사 기출된 용어들입니다. 부분함수적 종속. 자, 부분함수적 종속이 발생했으니까 제2정규형을 수행해야 되겠죠. 삽입 삭제 갱신 이상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규화 어렵지 않은 용어들이 출제됐어요. 우리 교재 23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주문 릴레이션의 이상현상은 함수 종속 때문에 발생한다. 자, 이상현상은 함수 종속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또 가로쳐서 짜집기 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문번호와 부품번호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주문번호 속성과 부품번호 속성을 모두 참조해서 주문 물량을 결정하니까 완전함수적 종속인데, 문제는 부품번호가 부품 가격을 결정하고 주문번호가 주문 날짜를 결정하죠. 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부분함수적 종속이 발생했죠. 자, 이러한 부분함수적 종속은 중복의 원인이 된다. 즉, 기본키가 2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자,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짜집기 될 때. 기본키가 2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합성키이고, 자, 우리는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부했는데 여긴 또 합성키라고 하는 용어를 썼네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짜집기 돼서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속성이 합성키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의 함수적 종속을 가질 때, 자, 이때 부분함수적 종속이 발생한다 그러죠. 자, 따라서 1번 정답 부분함수적 종속이 되겠고요. 자, 이상현상 나왔죠. 삽입 이상입니다.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읽어보시면 정답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시험 문제의 정답 5번, 6번이 정규화, 제2정규형이 정답이었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내용이 수록 안 되어 있어요. 자, 내용 보면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문제 해결은 이러한 속성들 간의 종속성을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되도록 분해하면 된다.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정규화라고 하며, 따라서 5번 정답 정규화. 어렵지 않죠? 자, 영어로도 나올 수 있겠죠? 노멀리제이션 기억해 두시고요. 1 정규형부터 5 정규형이 있다. 주문 릴레이션은, 자, 아까 부분함수적 종속이 발생했잖아요. 따라서 무엇을 통해서? 제2정규형을 통해서 뭐를 갖는? 부분함수적 종속을 갖는 속성을 분리함으로써 이상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자,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제2정규형. 제2정규형을 통해서 부분함수적 종속을 갖는 속성을 분리해서 부분함수적 종속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상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자, 제2정규형은 주식별자의 종속적이지 않고 주식별자를 구성하는 일부 속성의 종속적인 속성을 분리하는 것이다. 됐죠?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2006년 4회에 기출된 용어들, 관계대수와 관련된 용어죠. 자, 이 용어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2회 시험에서 또다시 응용돼서 기출이 됐죠. 자, 2013년 2회 시험에서 기출이 됐기 때문에, 자, 출제 확률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2007년 1회 기사에서 기출된 문제들 정답 보면 ERD, ER 다이어그램, 외래키, 참조무결성, 정합성, 클러드 매트릭스. 이 시험이 출제됐을 때 이제 어렵게 느낀 용어가 ER 다이어그램이나 외래키, 참조무결성까지는 맞췄는데 정합성과 클러드 매트릭스가 좀 어려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때 시험에서 4번과 5번을 많이들 틀리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출제됐을 때 정합성이나 클러드 매트릭스 맞춰내실 수 있겠죠. 자, 외래키와 참조무결성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ER 다이어그램 출제된 부분, 그리고 정합성과 클러드 매트릭스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출제되면 또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겠죠. 자,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 보면, 자, 물리적 모델링 관점에서 볼 때 A 데이터베이스와 B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됩니다. 자, 쭉 읽어보면 무질서한 데이터를, 자,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문장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현실 세계의 무질서한 데이터를 개념적인 논리 데이터로 표현하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산출물이 이동한 상태임이 확인돼요.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조금 이것만 가지고 정답을 찾기는 애매하지만 밑에 또 다시 이 1번에 대한 보기가 또 나왔겠죠. 자, 어쨌든 현실 세계의 무질서한 데이터를 개념적인 논리 데이터로, 자, 개념적인 논리 데이터로,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바로 이러한 논리 데이터로 표현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념적 설계 단계의 산출물이 되는 뭐예요? ER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번 정답은 ER 다이어그램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자, 외래키나 또는 참조무결성은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교재 199페이지에 보시면 시스템의 생명은 이것이다. 결과가 틀린 시스템은 가치를 잃기 마련이다. 사용자를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과 응용 프로그램과 각종 사용자 도구들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이것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소스 데이터와 비교 검토를 통해 잘못된 곳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였어요? 정합성이었어요. 정합성. 오케이? 자, 정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말하는 거죠. 이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정합성과 무결성이 어떻게 다르냐? 엄밀히 말하면 약간 의미가 달라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어와 유사하냐면 일관성이라고 하는 용어와 유사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합성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A라는 릴레이션에 있는 데이터와 B라는 릴레이션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합성이에요. A의 유수의 정보가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유수의 정보가 있고 B라는 릴레이션에도 유수의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자, 똑같은 유수에 대한 정보인데 A라고 하는 릴레이션의 유수의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B라고 하는 릴레이션의 유수의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릴레이션은 정합성이 깨진 거죠. 자, 이름이 똑같을 수는 있겠으나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서울로 되어 있고 하나는 부산으로 되어 있어요. 일치하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정합성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유수는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 릴레이션은, 자, 두 릴레이션을 봤을 때는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죠. 정합성이 깨졌죠.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릴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무결성이 깨졌죠. 왜? 현실 세계의 실제 유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현실 세계의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죠. 정확성이 깨졌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무결성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보처리 기사산업 기사에서 정합성의 의미와 무결성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둘 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합성은 일관성에 가까워요. A 릴레이션과 B 릴레이션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들의 값들이 상호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A 릴레이션과 B 릴레이션의 유수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합성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A 릴레이션은 무결성 면으로 봤을 때 A 릴레이션만 따로 띄어서 무결성을 봤을 때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 없죠. 유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이 A 릴레이션은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B 릴레이션은 무결성이 깨졌죠. 그죠? 현실 세계의 실질적인 유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가 부산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무결성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거 구분할 필요 굳이 없단 말이죠. 정합성과 무결성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정합성. 자, 문제 출제되면 똑같이 출제될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교재 250페이지 보시면 문제 정리되어 있죠. 자, 여기서 1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5번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이 이제 클러드 매트릭스입니다. 자, 시스템의 생명은 정합성이다. 자, 이것도 가로쳐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자, 결과가 틀린 시스템은 가치를 잃기 마련이다 라고 했고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응용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무엇을 통해서? 클러드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 따라서 5번 문제 정답이 클러드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클러드 매트릭스 하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업무가 진행될 때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주로 많이 활용될 것이냐. 자, 이것을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면 클러드 매트릭스는 당연히 정답으로 나올 거고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성, 이용, 수정, 삭제. 그러면 클러드 매트릭스에서 생성은 뭘까요? 그렇죠. 크리에이트죠. 크리에이트. 생성.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러드에서 C. 따라서 크리에이트. 이용이 뭘까요? 이게 안 떠오르죠. 그죠? 이용을 하려면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될까요? read입니다. read.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read. 그래서 CR. 수정은 뭘까요? 그렇죠.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자, 수정은 업데이트. 이 중에 하나가 가로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삭제는 D니까 뭐예요? 딜리트. 자, 그래서 클러드 매트릭스 행렬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떠한 테이블들이 자, 생성이 일어나고 이용, 리드가 일어나고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딜리트, 삭제가 일어나는지. 자, 이러한 것을 매트릭스 방식으로 표현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도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클러드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이 문제에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이것이 영어로 쭉 해놓고 가로 하나 쳐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놈이 유력하죠. 그죠? 자, 생성을 하고 뭐 크리에이트 가로 쳐놓고 업데이트, 딜리트.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찾으란 이야기죠. 그러면 read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돼 나올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내용들을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 이후입니다. 자, 2007년 이후에 기출된 용어들이 아직까지 반복 출제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반복 출제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출제될 확률이 일단 또 높다는 거죠. 자, 튜닝이나 로킹, 자, 그리고 선택성, 클러스터드, 넌 클러스터드. 자, 이 부분은 인덱스와 관련된 용어겠죠. 자, 튜닝, 로킹, 선택성, 클러스터드, 넌 클러스터드. 자, 그러면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영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변형되면서 선택성이 정답으로 나왔다면 이번엔 선택성이라는 한글을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영문으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튜닝이나 로킹, 클러스터드, 넌 클러스터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교재 332페이지에 보면 튜닝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어 있죠. 자, 튜닝이라 함은 조율, 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최적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내가 SQL 명령으로 이러한 SQL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SQL을 최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튜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튜닝의 정의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고요. 로킹은 우리 교재에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정리되어 있지만 문제가 수록 안 되어 있죠. 이렇게 출제됐어요. 로킹의 단위가 크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고 단위가 작으면 병행성 수준이 높아진다. 로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행 단위로 로킹할 수도 있고요. 자, 페이지 단위로 로킹할 수도 있고 테이블 단위로 로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공유도는 증가하고 시스템 오버헤드도 증가한다. 읽어두시고요. 로킹. 기억나시죠? 자, 이 로킹이 종류가 시험 문제가 산업기사에서 아마 출제됐었죠. 그죠? 산업기사 어디였죠? 2011년 1회네요. 자, 2011년 1회 산업기사 기출된 용어를 보면 익스클러시브 록과 쉐어드 록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산업기사 용어 정리할 때 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로킹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251페이지는 이제 인덱스와 관련된 부분이죠. 1번 정답,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선택성이고요. 그죠? 자, 정답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설계할 때는 선택성이 좋도록 설계해야 한다. 인덱스의 선택성은
인덱스의 키값당 행의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낮은 선택성이 낮다는 것은, 자, 이전에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선택성이 낮다는 것은 선택할 값이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자, 남자나 여자 선택할 값이 2개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A라고 하는 가게는 좀 작은 가게예요.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한 물건을 살 때, 구매할 때 이러한 작은 가게를 가는 것보다는 백화점을 가면 선택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2개의 값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값이 2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 선택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택할 값이 많아요.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낮은 선택성을 가지는 인덱스는 키값당 많은 수행을 가져요. 하나의 키값당 남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 8,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5,000명이 남자고 그리고 3,000명이 여자다. 그러면 자, 키값당 많은 수행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키가 5,000개가 있겠죠. 그죠? 자, 남자의 경우엔 이게 5,000개가 있어요. 여자의 경우 F 3,000개가 있어요. 이럴 경우 선택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2개 값밖에 선택할 게 없잖아요. 성별과 같은 속성. 자, 좋은 선택성을 가지는 인덱스는 고객번호 컬럼에 있는 인덱스와 같이 인덱스 키당 하나 또는 소수의 값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선택할 값이 많다는 거죠. 됐나요? 자, 고유 인덱스는 가장 좋은 선택성을 가진다. 읽어두시고요. 자, 고유 인덱스 영문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올까요? 유니크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인덱스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자, 실제 데이터가 정렬되는 클러스터드 인덱스, 그리고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꼭 기억하세요.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인덱스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인덱싱 단계 없이 바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요.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조회 시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인덱스 설정을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 정렬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죠. 그러나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쪽 파트가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 파트 용어들 꼭 기억해 두세요. 튜닝, 로킹, 선택성, 클러스터드 인덱스,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007년 사회 시험 문제에 매핑 룰이 출제됐죠. 자, 그리고 외래키, 사용자 정보. 그런데 자, 이 매핑 룰과 사용자 정보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2014년 2회 때 또 기출이 됐죠. 자, 2014년 2회에 매핑 룰과 사용자 정보가 또다시 응용돼서 기출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사용자 계소관계라든지 사용자 구분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속성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008년 1회 2회 볼 건데 2008년 1회 2회는 평이에요. 기본키, 이정규형, 삼정규형, 개체 무결성, 후보키, 기본키, 외래키, 무결성,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자, 따라서 평이하고 시험 문제 자체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죠. 자, 우리 교재에다 수록되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어 이런 게 출제됐다는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2008년 사회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2008년 사회 용어에서 컬럼, 인덱스, 자, 그 다음에 바차라고 읽기도 하고요. 또는 바카라고 읽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바차라고 많이 읽는데, 그런데 또 그 외국의 강좌를 보니까 바카라고 또 읽더라고요. 바카.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캐릭터 베링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가변형 문자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주와 캐릭터. 자, 이렇게 5개 용어가 아직까지 반복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단 반복 출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또 높은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컬럼과 인덱스, 바차, 행위주, 캐릭터. 자, 이렇게 5개 용어를 좀 눈여겨봐 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제를 보면, 자, 1번 문제 보면 역정교환은 물론, 자, 이런 부분들도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논리 모델링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 가로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정교화를 수행하잖아요. 노멀리제이션. 영문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는, 여기 또 가로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역정교화, 디노멀리제이션.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검색 빈도가 높은 무엇에 대한 이것을 설정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 키에 대한 유니크 이것이 디폴트로 구현되어 있다. 뭐겠어요? 그죠? 2번은 인덱스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기본 키는 유니크 인덱스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들어갈 정답은 뭘까요? 인덱스를 설정할 때 검색 빈도가 높은 컬럼이죠. 자,
자, 검색 빈도가 높은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문제 다시 한번 눈여겨 봐두세요. 자, 아직 이 부분이 중복 출제가 안 됐으니까 다시 또 출제될 수 있단 말이죠. 자, 테이블별 데이터량 및 검색 빈도 등을 분석해서 자, 인덱스를 설계하고 자, 구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와 컬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바카 가변형 문자형이냐 고정형 문자형이냐 문제인데 우리 교재 아마 수록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제은행에서 제가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선 정답 찾기가 좀 어려워요. 데이터 컬럼이 그림사와 같이 대부분 이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런데 그림사가 복원이 안 됐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겠죠. 그럼 그 그림사를 보면 3번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는데 그림사가 복원이 안 됐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가변형의 이 형태 대신 고정형의 이 형태의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가변형의 문자형, 그죠? 이게 바로 캐릭터 베링입니다. 바카라 그랬죠. 바차라고 읽어도 그렇고 바카라고 읽어도 그렇고 어차피 뭐 우리말 아니니까, 그죠? 자, 그리고 고정형이다 그러면 캐릭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정형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바이트 수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1바이트에서 이건 DBMS에 따라서 달라요. 뭐 4000바이트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8000바이트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데이터가 4000바이트, 8000바이트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고정형으로 설정해주고 이 안에 바이트 수를 표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따라서 고정형의 캐릭터형, 자, 그다음에 가변형의 캐릭터 베링. 자, 따라서 이렇게 정답이 나왔다는 거, 요거 눈여겨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설정되고 있으나 데이터가 모두 입력된 이후 블록 공간에 입력된 행이주, 이 정답이 이 지금 문제가 정확하게 복원이 안 돼 있어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시험 보시고 나와서 논란이 많았어요. 4번 문제 정답이 행이주냐, 행이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블록 이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블럭 이주. 그런데 블럭 이주가 아니라 행 이주입니다. 이거 또다시 시험 문제 나오면 블랙 이주냐 행 이주냐 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블록 공간에 입력된 이것이 지금 말이 좀 안 되죠. 이 블록 공간에 입력된 행이주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좀 말이 좀 이상해요. 행이주 현상이 발생한 데이터를 검색하면 먼저 저장되어 있던 블록을 검색하고 이주된 블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쪽 블록에 있던 데이터가 이쪽 블록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블록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의 데이터 블록 안에 이게 행이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 행이,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던 행이 B라고 하는 블록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이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블록 공간에 입력된, 다시 말하면 이 블록 공간 A라고 하는 블록에 입력되어 있던 이 행이, 자, 행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B라고 하는 블록으로 얘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고 이주해 갔단 말이죠. 자, 행이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행이주 현상이 발생한 데이터를 검색하면 먼저 저장되어 있던 여기를 와요. 여기를 왔는데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자, B 블록으로 이주해 갔다. 자, 따라서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B 블록으로 찾아와야지만 내가 원하는 이 행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저장되어 있던 블록을 검색한 후 이주된 블록을 검색하게 됨으로써 검색 속도를 떨어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블록 이주가 아니라 행이주예요. 이 블록에 포함되어 있던 행이 이쪽 블록으로 저장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B 블록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다 남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행을 검색하게 되면 일단 먼저 저장된 이곳으로 왔는데 없더라 말이죠. 그리고 B 블록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B 블록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험 끝나고 블록 이주다, 행이주다 말이 많았는데 정답은 행이주예요. 블록 이주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또 다시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블록 이주네 행이주네 여러분들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행이주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4번 정답이 행이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베링, 자, 그리고 캐릭터, 이렇게 해서 정답들. 이 문제가 아직 기출이 다시 안 됐습니다. 따라서 다시 기출될 수 있는 확률 높으니까 완벽하게 내용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2008년 용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너무 길면 특강 여러분들 부담되실 것 같아서 자, 30분 정도로 잘라서 갈 거예요. 자, 기사 기출 해설 강좌 하나 더 올리고요. 산업 기사 2개 이렇게 짧게 올려서 총 4개 정도의 특강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2009년부터 기출된 용어들 또 빠른 속도로 또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부분들 생략하고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분히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세요.